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종가 기준으로 2160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간밤에 글로벌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함께 다우존스 지수는 26,000선을 이탈했고 나스닥 시장은 10,000선을 이탈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 양시장도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지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입니다. 네, 먼저 이정수 전문위원님 현재 대기하고 계시고요. 박원재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위원님까지 현재 대기 중입니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을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시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시장이 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재유행, 이런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은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잠깐 미국 시장의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다시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25,000포인트, 25,100포인트 자리대죠. 이 자리대에 지지를 좀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라면 6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준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조정기에 들어간다라면 갭 부분들이 좀 하나가 있어요. 그 갭 부분들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연저리대까지 메우는 그런 자리대까지의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큰 폭으로 밀릴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25,000선 자리대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다우지수하고 별반 다른 부분들은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61선 자리대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3,000포인트 언저리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21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다행인 부분들은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21선 지지를 해주고 있고 S&P 500과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61선과 121선에 있을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미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골든크로스가 좀 발생이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주 중심의 종목군들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모바일이나 길리어드 사이언스 상승한 종목군들 소수의 종목군들과 좀 상승을 했는데 티모바일이 강보합세에 좀 마무리가 됐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5G 쪽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이런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IMF에서 세계 성장률의 전망을 수정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4.9%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어서는 2.1% 역성장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4월달 전망에서보다 0.9% 정도 감소를 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미국 쪽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 성장률 자체가 좀 큰 폭으로 수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 역성장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독일 쪽도 마이너스 7.8% 하락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나마 이제 한국의 성장률은 2.1% 정도, 4월 대비해서 0.9% 정도 감소를 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뭐 다른 나라들의 시장보다는 좀 견조한,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좀 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주가 흐름들의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밀렸었고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밀렸었어요.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가 넘는 그런 장중의 급등을 좀 보였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뭐 중요한 부분들은 5만 원이에요. 만약에 시장이 무너진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5만 원이 깨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5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2분기 때보다 3분기 때 실적이 좀 좋다라는 거, 좋을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분기 때 시장이 2분기 때보다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이슈가 좀 변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전자투자리 때를 깨지 않는 일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괜찮았던 섹터가 종목이 T모바일이었었어요. 5G 섹터들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제 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동시 순매수한 종목군들 중에 5G 종목군들이 좀 몇몇 종목군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아마도 개파락 출발을 할 거예요. 개파락 출발할 건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선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차피 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물까지 동시에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제 그리고 또 보게 된다면 전날 4,500억대의 순매수를 좀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시장 자체적으로 좀 매수한 부분들이 아니라 SK, 지주사 SK 쪽에 있어서 블록딜의 영향으로 3,500억 매수가 좀 짓게 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은행 쪽에 있던 매도 부분들 나왔었고, 그걸 외국인 쪽에서 받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연속성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전략을 세워놓을 필요성이 있는 게 7월달부터 이제 어닝 시즌에 좀 들어요. 그러면 어닝 시즌을 대비한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2분기의 전망치 자체가 좀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건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관 쪽은 이제 탐방이라든가 IR 쪽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면서 먼저 이 기업에 있어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캐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좀 들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도 몇몇 제약바이오 섹터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중형 가격대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지를 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IT 섹터를 좀 매수를 해줬었어요. 주기적으로 이 바닥권역에 있는 IT 섹터들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좀 밀려 내려왔을 때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한 전략, 그리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쪽에 있어서의 섹터로 좀 집중을 하게 되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언택트 수혜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도 견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좀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정재훈 위원님께서 매번 강조를 해주셨던 원익 IPS가 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선 어떤 테마와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테마의 흐름들은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녁 프로그램의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급등주 테마성의 종목분들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초보분들한테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일단 수급적으로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오늘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아프리카 TV를 또 어저께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근데 언택트 관련주들 흐름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도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흐름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기 때문에 눌림목 좀 준다라면 한 66,000원짜리 때, 그 정도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게 된다라면 한 7만 원 정도 때까지, 뭐 짧은 수익이지만 그 정도 때까지는 수익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쪽 기관 양매수가 좀 동반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거래일 양매수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또 말씀을 드렸던 원익 IPS를 좀 다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밀릴 거예요. 아마 오늘 조정을 받을 겁니다. 조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34,000원 이하권역으로 오게 된다라면 저는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장비주들, 어플라이즈 머티리얼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1%대 하락 보였는데 만약에 34,000원 이하권역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저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보더라도 수급적인 부분들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외국인 쪽에서 어제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예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어저께 저녁 프로그램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의 종목이 이오테크닉스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PCB 쪽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고 보름 매출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서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성장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어요. 원익 IPS와 차트의 모양새는 좀 비슷한 그런 사항들인데 수급적으로 봐도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 올해 2분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한 그런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은 카페24예요. 카페24 같은 경우 바닥권역에서 이제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올라갔을 때마다 대량 거래가 좀 동반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물량에 대한 이탈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좀 진출하면서 카페24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수급적으로 봐도 이제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들을 오늘장에 한번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25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종가 기준으로도 2160선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에서 2% 넘게 빠지면서 26,0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했고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만선 이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 이상 급락했는데요.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로 6% 가깝게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40달러 선 하회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현재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움직임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예상대로 오늘 모두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2% 넘게 급등했는데 다시 한번 1% 넘게 빠지면서 52,200원대에서 거래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2% 가깝게 급락하면서요. 현재 84,0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견고합니다. 약보합권에 그치네요. 816,0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다시 한번 유럽과의 이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 한번 급등세 나타냈고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3거래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좀 내립니다. 1% 넘게 빠지네요. 274,500원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오늘 1% 가깝게 빠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31만 원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오늘 모두 하락인데 우선주는 1% 넘게 내리고 있고 LG화학과 삼성 SDI 모두 1%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오늘 3% 가깝게 빠지네요. 114,500원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하면서 삼성물산이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들 나오는 모습입니다. 114,500원대까지 내려오고 있고 오늘 보니까 1위부터 50위까지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합니다. SK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의 코스닥 시장보다 조금 더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은 2160선 이탈하고 50선 이탈하고 40선마저 이탈하고요. 37포인트 이상 개파락 출발하면서 2123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포인트 빠지면서 750선 이탈하고 748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좀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시젠이 3% 넘게 상승합니다. 다시 한번 좀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 117,4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가 앞으로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표가가 현재 14만 원까지 조정된 상황이고요. 알테오젠은 다시 한번 3% 넘게 상승합니다. 어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최근 기대감으로 올랐던 만큼 어제 기술 수출이라는 호재성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6개월 내에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한 세 건이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하네요. 294,4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헬스케어부터 제약까지는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펄어비스 2%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하락합니다. K&W 어제 급등 흐름 나왔는데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고 CJ, ENM, 휴젤까지 모두 1%대 하락세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출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현재 양시장이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장에서든지 단타는 유효하다 이렇게 늘 언급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좀 다가가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어제 공개 방송이나 어제 이제 실전 매매 정수 시간, 그래서 10시, 11시 방송하는 시간에서도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2,300을 단번에 넘어가기보다는 2,200의 박스권과 2,000의 이제 지지 라인, 그래서 저항과 지지 라인은 2,200과 2,000호 둘대에서 가장 유리한 종목은 뭘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어택트 관련주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시장을 만약에 빼게 되면 코로나 관련주들은 시장이 올라가도 올라가고 시장이 빠져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제약주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도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약주의 흐름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 한 2주 동안
저는 계속 아침마다 이제 종목을 하나씩을 계속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2주 내내 계속 제약주만 지금 가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제약주가 지금은 유리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매매로 공략한다라 그러면 제약주가 제일 만만해요. 그러니까 IT주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IT주들은 지금 지수가 2,300을 돌파하지 못하면 분명히 시장이 흔들릴 때 가격을 좀 싸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반면에 제약주들은 수급이 몰리죠. 그러니까 IT 쪽에 있는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조정이 들어온다라 그러면 오돌이다. 제약주 쪽으로 이 매기가 쏠리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하겠다라 그러면 제약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지금 장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 오늘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그래도 뭐 지금 제약주들이 지금 다시 뭐 안공약품도 지금 뭐 다시 플러스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CTC 바이오라든지 뭐 파미세라든지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CJ라든지 지금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많이 보이는 종목들이 그래도 제약주들이 그래도 간간히 보이는 게 일단 제약주들이 매매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좀 질문 주셨던 종목을 가지고 마찬가지 매매가 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이 질문 주신 종목인데요. 자, 아난티. 자, 장기적 관점으로 매수 질문을 좀 주셨어요. 어쨌든 오늘 좀 시장이 좀 흔들리긴 하지만 조정받으면 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난티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트를 보면 반도권역에 있죠. 그래서 남북경협주인데 남북경협주들이 아난티뿐만 아니라 뭐 철도 관련주들 아니면 뭐 곡물 관련주들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뭐 시멘트도 있을 것이고 그 전선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 근데 걔네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매집 거래량들이 많이 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애매해졌지만 이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차후에서 좋은 얘기들이 또다시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 그러니까 거래량을 봤을 때에서 올 연말이나 혹은 내년 정도에선 다시 또 좋은 얘기들도 나와주면서 왜냐면 이 매집 거래량을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번 더 다시 대북 관련주의 강세가 찾아올 수는 있을 것 같다. 뭐 지금 당장이야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제약주의 흐름이 강하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의 흐름이 강하든지 나든 이제 그런 이제 주도주 섹터에 대해 몰려서 지금은 조금 가려져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오늘에서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최근에서도 이제 북한이 뭐 확성기도 다시 설치를 다시 했던 것들을 다시 철수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는데 다시 밀리게 되면 뭐 10,000원 이하대에서는 다시 공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치는 한 12,000원 정도 보시고 뭐 장기적으로는 뭐 15,000원, 20,000원 보셔도 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12,000원 정도 보시면서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한 8,400원 정도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시청자 종목 질문은요, SK입니다. 자, SK,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팜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주식도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몰랐던 주린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식 어린이라는 표현으로 줄여서 주린이라 그러는데 주린이들도 주식을 몰라도 SK 바이오팜은 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최근에 이제 청약 열풍이 굉장히 좀 강했는데 이제 어제 끝났죠. 청약은 어제 23, 24일 동안 이제 했는데 한 31조가 몰렸다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경쟁률이 323대 1 이렇게 되고 공모가 기준으로는 뭐 3조 8천억 정도가 된다라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는 시총은 약 5조 6조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공모 가격을 더 할인해서 지금 나왔으니까 아마 더 인기가 더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SK는 SK그룹의 이제 사업 지주회사로서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워크스, SK머티리얼즈, SK건설, SKC, SKENS 그리고 SK바이오팜 등등 이런 회사를 자회사로 거닐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저는 상승할 거라 보여집니다. 물론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긴 했지만 지금 일부 좀 조정을 먼저 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청약이 끝났고 이제 7월 2일이죠.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 그때까지도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손절 가격은 한 23만 원 정도 좀 깊게 잡는다 그러면
이 밑에서는 여기 네모, 이 두 번째 네모 있죠? 여기에서는 매수를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로 일단 판단이 되면서 손절가 짧게 잡으면 28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뒷게 되면 23만 원이고 목표치는 이전 고점자리인 33만 원을 보면서 매매 임해도 기대감이 남아있으니까 이쪽은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SK바이오팜이 상장이 되게 되면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그 파이프라인 쪽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뇌전증 치료제인데 이게 연간 시장 규모가 약 4조 정도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임상도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뭐 기존 치료제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시 보완을 해서 좀 그렇게 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알려지고, 그리고 그 공모자금으로 SK바이오팜이 이제 앞으로 중추신경계 질환뿐만 아니라 항암 분야라든지 후속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계속하면서 내년에서는 이제 뇌종양 신약도 임상 1상을 좀 신청할 거라 그래요. 그러면은 항상 이 제약주들은 그러한 기대감을 뒤에다가 뭐 1년 뒤, 뭐 6개월 뒤에 남겨놓고 그 앞에서는 열심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제약주들은 참 제가 볼 때서는 움직이기 참 편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아도, 뭐가 안 좋아도 그냥 기대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뭐가 있다, 그럼 그 전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제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는 제약주들이 제가 볼 때서는 뭐 매매하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다음 시청자 질문 세 번째 종목은요, 랩지도믹스인데요.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갔던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진단 키트에 대한 이슈였는데, 사실 매매는 가능하지만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던 이 자리 25,000원 선 자리 있죠? 이쪽 25,000원 정도 이 정도가 깨지면 손절을 좀 잡고 매매 대응을 좀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선수 패턴인데 35분 내에 코로나 진단이 가능한 키트를 개발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식약처에도 수출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고, 그다음 질병관리본부의 이제 긴급 사용 승인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은 이제 2시간 반 정도가 걸렸는데 지금 35분으로 지금 단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매우 큰 기술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강세가 이어지는데, 다만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이런 종목들보다는 뭐 다른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지만, 어쨌든 만약에 매매를 하겠다라 그러면 25,000원 손절 잡고 일단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자리인 34,5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일단은 CTC,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매매 공략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일단 질문 종목은 이렇게 세 가지 일단 상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준비를 해주셨는데 방금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 좀 매수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CTC바이오 종목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CTC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추세가 강하게 좀 돌았죠. 일단 10,000원이라는 강력한 지지라인을 일단 두고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6월 18일 날 유럽 C 인증 획득 소식에 강세를 주기 시작하게 된 거고, 그리고 차트도 돌리고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16일 날, 6월 16일 날 132억 정도의 규모로 진단 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CTC바이오는 구충제 관련주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 백신 관련주 쪽인데, 뭐 체외 진단 서비스도 하고 체외 진단 제품도 개발을 하고, 뭐 분자 진단 서비스도 하고 유전자 분석 그런 사업도 영위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동물 백신 관련주로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구충제인 이버맥틴, 이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연구 소식을 한다라는 소식이 이전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4월 달에. 그래서 그때 당시 구충제 관련주들이 코로나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강세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관련에 대한 이슈가 이미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진단 키트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 종목인데, 다른 종목들도 뭐 진단 키트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종목들이 정말 수출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진단만 하는 그냥 기대감만 있는 건지,
그건 좀 가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유럽에 인증을 받았고 획득을 했고 그다음에 수출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중남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지금 미국도 지금 다시 확산세가 지금 다시 늘어난다라 그러죠. 그러면 계속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단키트들이 계속 수출이 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공략을 할 때에서는 일단 근데 요 가격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한 9,500원 정도로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한 12,000원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N자 목표치를 볼 때는 한 12,000원 정도로 보는데 지난번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지금처럼 강한 종목으로 LNF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에서도 가격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때 당시에서 차트가 돌아가고 있는 차트에서 23,500원. 이번 주 제가 월요일 날에 아마 요거를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얘기했었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가격에 들어오면 웬만해서는 그 가격에서는 크게 물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안 내려올까 봐 좀 걱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 제약주들 이런 쪽으로 먼저 공략을 해보시면 그렇게 크게 손실이 나지 않는 종목으로 오늘은 이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TC 바이오 오늘 좀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좀 출발을 하고 있는데 시장 이 분위기부터 시그널까지 같이 좀 전해주시죠. 네, 시장은 이렇게 계속 업앤다운을 하는 변동성 구간에 들어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기간 조정이다. 그 가운데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본인이 타겟팅하고 있는 종목이 매력적인 가격이 들어오면은 편입을 하고 일정 가격 이상 올라가면 또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크게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계속 좀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 속에서 종목별 순환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께서 주신 종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알테우젠을 가지고 계신데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매수가가 지금 표기가 안 돼서 결국은 매수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알테우젠은 지금 이중 바이오베타로서 지금 항암제의 대표 주자죠. 병력요법, 키트루다와 병력요법을 통해서 항암을 치료하는 데 이제 최신 트렌드에서 가장 선두주자고 SC제형을 개발해서 그걸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수출이 독점 베타적 수출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한미약품 수출보다는 굉장히 여건이 좋은 수출 계약이다. 그래서 어제 수출 금액도 4조 7천억이면은 상당히 큰 계약이고 나쁘지 않은 계약인데 문제는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다는 데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급해지면은 변동성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알테오젠이 꺾이면 제약주 전체가 꺾이는 흐름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 비중이 좀 14% 정도니까 적정하신데 취득가 위에 있다면 절반 이익 실현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냐면 조정권역이 21선까지 오면 여기도 한 10% 이상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기에는 좀 볼륨이 높고 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권이면 절반 매도는 유효할 것 같고 손실 중이시라면 굳이 손절매까지 할 필요는 있겠는가. 그래서 취득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좀 다른데 알테오젠은 여기서 한 방에 꺾이기보다는 좀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재차 좀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종목이 메디톡스예요. 메디톡스는 최근에 품목허가 취소를 식약처하고 받아서 이제 단기전 소송전으로 갈 것 같은데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매수 시그널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종목을 선택할 때 이렇게
예측이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하고 소송인데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취소를 내렸는데 지금은 이제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고 7월 14일까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유예된 상태죠. 14일이면 이제 품목허가 취소가 될지 이제 살아날지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좀 뭐 잘 모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좀 불확실한 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이나 이제 미래 확정 사건을 접근하실 때에는 확정적인 사건 중심으로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어요. 확정적인 사건 중심으로 가도 예측이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체적으로 식약처하고 이제 기업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좀 더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그 판결이 내려진 위에 의사결정하는 게 맞겠다. 지금 매수 시그널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이제 경농이에요. 경농은 남북 경협주죠. 그러니까 남북 간에 잘 정상화가 돼서 이제 경제 교류가 이루어져서 북한이 이제 우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이제 농수산물 위주의 산업 구조니까 우리의 비료주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는데 장기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남북 경협이 될 때 시세를 제대로 뽑아냈죠. 그러다가 남북 경협이 무너지니까 이제 제자리로 온 형국인데 지금 경농은 남북 경협이 없다면 확장성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출 증가나 이익 증가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오로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 이건 오로지 남북 경협이 잘 됐을 땐 업사디가 있고 남북 경협이 안 되면은 계속 제자리.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것도 정상적인 남북 경협이 이루어져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까지는 또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지만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 이렇게 불확실한 사건 위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요새 뭐 소부장적처럼 확실한 사건, 투자가 확정된 사건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따라서 경농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 시그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청자분께서 이제 질문 주신 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첫 번째 종목이 그 모나미, 장기 혹은 단기 대응 전략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모나미 같은 경우는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제 수혜가 예상되면서 애국 테마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후 바닥을 찍고 주가가 현재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최근에 다시 일본과의 관계, 그러니까 애초에 안 좋았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앞전에 고점까지 뭐 상승을 한다든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전 조금 낮다고 봐요. 만약 이 6,000원이라는 저항대, 최근에 윗꼬리를 달고 있는 이 6,000원이라는 저항 부근을 만약에 뭐 쉽게 돌파를 했었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현재 보시면 6,000원이라는 저항대 부분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가격대의 매물이 굉장히 크다는, 높다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차트에서.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장기나 단기 대응 전략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 종목은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해보시고 조정이 한 차례 이렇게 내려온 이후
상승 출발을 한다든지 상승 출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당일 단타 접근이나 아니면 뭐 하루 정도 오버할 수 있는 단기 접근으로 공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가가 5,800원 정도로 이제 정말 강하게 위로 출발해 주지 않는 이상은 모나미 이 6,000원대 저항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짧은 아주 6,000원에서 매도를 한다, 그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면 6,000원에서 매도를 한다는 전략으로 짧게 공략을 하셔야 되겠고 장기적인 관점 저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공략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눌림을 이용해서 상승 전환이 나왔을 시점에 짧게 공략을 해보시고, 장기적으로는 뭐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이 한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뭐 악화 일로를 계속 간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재료는 이미 나올 대로 다 나와서 주가에 선반영된 이후 지금 이런 파동을 짧게 안 좋게 얘기해서는 설거지 파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매수 관점보다는 그냥 한번 지켜보시고 다른 종목들 주도주 섹터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나미는 그냥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물어보셨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대북 철도 테마로 항상 이제 경력주들과 좀 같은 이렇게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 한 2년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점점 작년이 이제 최악으로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18년도에 영업이익이 이제 거의 2천억 가까이 손실이었고 19년도 결산이 한 1,800억 정도 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 트렌드를 만들면서 내려왔었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저께 이제 그 경력주들이 다 같이 급등을 하면서 상승세가 나와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단기 트렌드를 벗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장기 트렌드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매수보다는 아직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트렌드를 벗기려고 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도 현재 분기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주 잔고도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이 트렌드를 벗겨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가 아니고 대선 테마, 이제 대북 테마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대북 테마의 관점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확성기라든지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다가 단지 그걸 이제 제거했다라는, 그러니까 대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안 좋았다가 정상으로 돌아온 상황에서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는 현대로템 매수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 종목이 정말 좋아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보다는 추후에 약 한두 달 이후에 이 장기 하락 트렌드 저항을 벗겨낸 이후 그때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던지 아니면 공략을 해보시던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 오늘 매수 시그널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코리아 서키트 저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공략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그 PCB 관련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안에 그 기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회사인데요. PCB의 그 주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이 그
코리아 서키트의 이제 경쟁사죠.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PCB 사업을 이제 철수를 했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이렇게 보여줬었고요. 거의 2배가량, 2배 이상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코로나 여파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정상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사들이 이렇게 이제 사업을 접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공사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결산이 영업이익이 140억 정도 됐는데요. 올해 1분기에 이미 90억 정도를 달성을 했고, 컨센서스는 약 한 370억에서 4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예상으로는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뭐 시장이 그만큼 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져야 되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종목 공략을 한다면 지금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 음봉으로 조정 구간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 구간을 활용하셔가지고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KCC에 대한, 죄송합니다. KT부터 할게요. KT인데요. KT 매수 시간을 알려주세요. 유튜브 닉네임 은구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은구님 제가 자세하게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차트름입니다. 바닥 포인트에서 많이 올랐죠. 최근 들어서도 좀 올랐다가요. 좀 살짝 밀리는 포인트 좀 보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장에서 조금은 그래도 시장은 안 좋았지만 양봉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크지도 않고, 사실 더 중요한 게 수급 포인트에서 너무 의미 없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외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 관심조차 없어요. 매도하기 좀 바쁜 모습이거든요. 요 상황이라면 사실 이 종목을 굳이 매수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관망 좀 하셨다가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매도세가 멈추거나 할 때 좀 매수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당장에 있어서 급하게 매수하시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흐름이라는 거. 끊기는 거 확인해야 돼요. 막 뭐 갑자기 오늘 오후장에 오르거나 뭐 내일 시장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급이 안정되는 모습 체크하는 게 오히려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KCC 매수 가능할까요? 유튜브 닉네임 개미 파트너스님 계속해서 해주셨는데요. 자, KCC 매수 가능할까? 역시나 이 종목도 최근의 흐름에서 좀 약간 좀 둔해요.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조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실적 포인트 체크해보자면 실적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1분기 매출액 자체가요, 작년치의 절반 가까운 모습이라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조금 우려스러운 게 대형주는 수급이 아닐까요? 수급 포인트가 역시나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인들 계속 매도세가 좀 잡히고 있어요. 기관들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강하진 않아요. 그러면 바닥 포인트에서 반등을 주는 그런 딱 그림이 나올 시기가 조만간 올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13만 4천 원 정도 포인트 나오면 요 자리인데요. 볼린저 밴드 하단입니다. 요 자리에서 터치를 하거나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 한번 노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아프리카 TV인데 매수 가능할까요? 또 유튜브에서 이정현님께서 해주셨어요. 궁금하신가 본데요. 근데 이게 오늘 분봉상 포인트 보자면요, 분봉이면 1분봉이에요. 장 초반부터 치고 올라갔다가 고점 69,900원 터치하면서 다 내려와 버렸어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봉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지금 장 초반에 급등 나와줬다가 꺾인 요 그림에서 이거를 그냥 따라간다? 지켜줘야 될 건 지켜준다. 여러분 가장 편히 아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네,
전일 종가 지켜주면서 가야 되잖아요. 이거 매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 쪽 관심 두시고 오히려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른 종목 체크하시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님과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이정수 전문위원님께서 앞서서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CTC 바이오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를 12만 12,000원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께도 오늘 시장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좀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해요. 이번 주 시장이 만약에 내일 시장도 조금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거래소 종목이고요. 실적에 대한 이슈보다는 차트적인 반등 포인트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바닥에서 좀 올려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25일선 라인을 지키면서 볼리지밴드 하단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 포인트에 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25일 라인과 더불어서 이 종목의 현재 주가와의 갭 차이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15% 이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 한 20% 가까운 부분까지 올려친다면은 한 5,000원 후반대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바닥에서 올려친다. 매수는 현재가 부분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000원 아래로 사시면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5,010원, 20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올려친다면은 단기 포인트 반등으로도요. 중단 가격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 고점 자체가 8,0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바닥 포인트 잡고서 그리고 또 하나 60일선 거의 터치하는 그 바닥 포인트에서 올려친다면 가격 어느 정도 가운데 가격 정도까지 올라간다 치더라도 6,000원 나거든요. 근데 최소한 5,000원, 500원 이상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가를 한 5,00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한 6,000원 정도까지 보지만 5,500원 정도 올라갔을 때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아야 됩니다. 한 4,800원 정도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60에서 예트라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신 이후에 다음 종목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큰 걱정보다는 적은 수량으로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고 짧게 치고 나가는 전략으로 유니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유니온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5,500원대까지 볼만하고 6,000원대까지도 목표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